안녕하십니까? 의국제 동양학 경영학술연구소의 이명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명리학 고수전의 8번째 절기와 세운과의 관계는 이 되겠습니다. 절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력과 태음력을 보조하는 것이 절기라고 했습니다. 태양력은 365와 4분의 1 시간, 태음력은 약 1년에 29.5일 월이 1년에 350일이기 때문에 꼭 윤날을 집어넣어서 오차가 더 큰 달력이 되겠습니다. 그 태양력과 태음력, 즉 태음력 안에 태양력을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 절기가 되겠습니다. 시작하면 우리가 자축, 인묘 이렇게 나갈 때 동지, 섣달, 입춘 이렇게 나가는데 이 절기력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시작하는 시발점이 입춘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거 1월 태양력으로 1월 1일 날 경자년이 왔다고 하신 분도 있고, 또 설날 1월 25일인가 그랬죠? 그때 또 경자년이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확한 것은 2월 4일 입춘일, 즉 그것도 정확히 얘기한다 그러면 절입시간, 요번에 2020년의 입춘일 절입시간은 오후 6시 3분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드디어 경자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간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경자년을 세운이라고 부릅니다. 세운. 세운이라고 해서 세라는 것은 임금 세자도 되고 상당히 군주와 같은 그런 말인데, 물론 세운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세군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세운은 경자년이 시작하는 것은 입춘일 절입시각이 되면서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경자년이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은 반드시 절기력에 의해서 입춘일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월 3일 날 출생한 아이들은 기해년, 즉 돼지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2월 4일 이후 입춘일 이후에 탄생한 애들은 경자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쥐띠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디지털식으로 딱딱 잘라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이 이 사주를 세우거나 동양학 중에서도 명리학 세울 때는 반드시 이러한 간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자년에서 들어와서 태어나는 애들은 인월생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뒤로 돌아가서 동지섣달, 음력으로 11월 12월 달 되는 자축 애들은 경자의 자축은 뒤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번 시간에 절기와 세운의 관계는, 세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경자년이 온다라고 했을 때의 그 경자년을 세운이라고 얘기하고, 그 세운은 반드시 절기력 중에서도 입춘일 절입 시각에 반드시 오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음양오행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음양은 우주 만물 원칙의 법칙이고, 우리가 오행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사계절 과정,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극재화의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오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세울 때 태어난 일이 바로 자기 주간, 자기 주체가 되는 그 일간이 되는데, 그 일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되겠습니다. 이 오행을 극하느냐 생하느냐 또는 합하느냐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했던 재관인식, 이 비견법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오행으로 봤을 땐 재관인식, 비견 이렇게 되겠지만, 양과 음의 관계로 봤을 때는 재는 정재, 편재, 관은 정관, 편관, 물론 사주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인도 정인, 편인, 식도, 식인, 식상, 식신, 식상, 비견, 비겁 이렇게 10개로 나눠서 자기가 주어진 일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 따라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십신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경자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목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나를 극하는 경이기 때문에 금금목 관이 들어오는 거겠죠. 물론 내가 뭐 간목일 때는 편관이 되겠고 을이 될 때는 을경 물론 하면 되지만은 정관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화일 때에는 내가 화극금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극해주는 거기 때문에 재가 되겠습니다. 병화일 때에는 편재, 정화일 때는 정재, 다음에 토일 때는 토생금이 되기 때문에 인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무토가 생해주면은 편인, 기토가 생해주면 정인. 다음에 금일 경우에는 같은 금이기 때문에 같은 양일 경우에는 비견, 음일 경우에는 비거. 그 다음에 수일 경우에는 금생수 해서 자기 자신이 설기가 되기 때문에 같은 양일 경우에는 식신, 양일고 음일 경우는 식상, 이렇게 해서 십신법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경자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자기가 주체가 무엇냐에 따라서 재관인식, 비견법으로 작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매년 작용되면 좋은데 실제로 사주팔자에서는 변하는 것, 즉 여기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하는 것이 주기 때문에 이 변화를 주는 것은 합, 형, 충, 탑에 의해서 변화무쌍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변화하는 어떤 동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변화하는 것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면서 얘가 제일 강하냐 약하냐를 또 했을 때 12운성도 따질 수도 있고, 이 글자 하나, 이 자라는 글자가 그냥 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자가 얘기하는 뭐 도화 12신사로 도화살도 될 수가 있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주팔자는 계속 변화하는 모습이 되겠고, 이 세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가 태양주위를 도는 것처럼 공존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을 세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0년운, 즉 대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대운은 10년운인데 그거는 자기 자신이 가진 사주 품격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10년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구가 달과의 관계에 있어서 달이 나한테만 도는 것처럼 10년운은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운이 되겠습니다. 10년운 대운 그러면 뭐 아주 좋은 복이 많은 그러한 운이라고 이제 많이 착각을 하고, 특히 이제 무속인들이 뭐 대운이 온다라고 얘기하면 뭐 큰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큰 운이 와가지고 나도 뭐 돈도 좀 벌고 뭐 승진도 하고 이런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운이기 때문에 그냥 대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크게 좋아지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러한 점이라든가 어떠한 그 사주팔자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 좋은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그 대운이 바뀌면 좀 나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대운 거는 좋은 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60을 산다 그러면 6번이 바뀌는 것이 되겠고 70을 산다 그러면 한 7번 정도 바뀌는 대운은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5번, 6번에 이제 다시 바뀌는 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춘이 추가 돼서 가을이 되고 여름이 겨울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년 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운이 되겠지만 이 세운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오는 운인데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군이라고도 부른다. 이 세군은 반드시 입춘일 절입 시각에 바뀌기 때문에 절기와는 세운하고는 반드시 관계가 있다. 물론 절기에 의해서 월도 바뀌겠죠. 자월, 축월, 인월, 묘월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동양학에서 특히 명리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절기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관인식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관인식에 대해서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특히 이 재관이 있다 그러면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재관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방법이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글자들이 이 재라고 했을 때에 과연 천간에 오는 거, 이 재라고 하면은 남자에게는 여자나 또 재물이 될 수 있고 아니라 그러면 또 명예나 직장, 뭐 조직 이런 것이 의미를 하는데 천간에 오는 글자가 명예냐
지지에 오는 글자가 명예냐, 천간에 오는 글자가 직장이야, 지지에 오는 글자, 이건 또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천간은 공간적이요, 지지는 시간적이기 때문에, 또 현실적이기 때문에, 땅에 붙어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병이라고 하는 천간에 오는 글자는 명예, 명예는 뭐 이렇게 보이지 않고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명예라고 볼 수 있고, 지지에 오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먹고서는 직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간에 왔던 재물이, 천간에 온 글자가 재물이냐 여자로 오는 것이냐, 지지에 오는 것이 남자로 봤을 때 여자로 오는 것이냐 재물로 오는 거냐에 따라서는 또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주 네 글자가 그냥 미신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종교인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는 부처님을 믿고 또 뭐 다른 것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쭉 살아온 그러한 과정 속에서 형성이 됐고 우리 삶 속에서 이미 다 녹아져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 거하고 사주 명리를 보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해서 명리를 미신화하는 그것은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미신이라고 안 믿으면 미신이 아닌데, 본인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명리는 미신이야, 또는 내가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명리는 미신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좀 어리석은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미신하고 종교는 사실 큰 구분을 할 수 있느냐는 없습니다. 왜? 다 비과학적인 측면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좀 더 과학적인 것은 동양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적인 그런 업적이 쭉 내려왔기 때문에 더 과학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일제 그 과정을 통하면서 조금 좀 경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면서도 명운을 이게 보는 게 무지무지 이제 쉽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그냥 나쁘다 좋다 맞다 틀리다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에이 그건 뭐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요, 말을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는 게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판단해서 본다면 뭐 굳이 이 미래학으로 인생학으로 뭐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보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 정확하게 추론하고 따져보고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인생 상담학이나 뭐 미래학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 재관인식 비견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식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깨끗하게 주어진 사주에서 진짜 깔끔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청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공부할 때 청격을 주로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사람이 구성되는 것은 청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탁격, 좀 탁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뭔가 탁 제,관 이렇게 따라지는 게 아니라 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관이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거고, 이렇게 뭐 믹서가 돼서 뭐 재산관이 물론 됩니다만, 이러한 과정 속에 아주 사업을 해야 되는 사주인데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한 사주를 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사주가 딱하다고 합니다. 탁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주를 타고난 사람들은 청격, 다음에 안 좋은 이렇게 막 복잡하고 그런 사주는 탁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청격을 보는 법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청격만 공부하신 분들이 탁격 사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뭐 경험과 연륜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탁격이 대부분 사람들 사주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청한 기준만 배운 사람들은 그것을 통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청격은 물론 기본이 되니까 당연히 배워야 되겠고, 탁격은 당연히 또 별도로 저희가 연구, 공부하고 경험하고 따지고 확인하고 이래서 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많은 연륜이 있어야 됩니다. 청격만 배워서 그냥 뭐 1년이면 사주 볼 수 있어요, 뭐 6개월이면 보시게 해주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을 만한 얘기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청격을 타고나신 분들은 극히 작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주 귀하게 쓰시는 분들이고, 일반적인 서민들은 대부분 탁격입니다. 탁격이기 때문에 이 변화가 또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뭐 맞느니 안 맞느니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어떨 때 뭐 잘 본인들하고 이 사주 상담하거나 상담해 주시는 분이 또 이렇게 잘 연이 돼서 잘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러한 동양학 중에서 명리학, 사주, 팔자학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과거를 잘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가 아니라 미래에 어떠한 내가 참고 그러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추길피용하고 안분지족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기라는 것도 있지만 뭐 읽어보고 그러면 참 재미있겠죠. 그러나 그 천기를 읽는다는 것이 이게 쉽지는 않고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유비출이라고 하는 목화토 금수가 어떻게 사물하고 연결이 되고 어떻게 돼야만이 나한테 보충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유비출이라고 해서 목이 가지고 있는 색깔, 목이 가지고 있는 오장, 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 목이 가지고 있는 오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주에서 타고나지 갖고 있지 못한 그러한 오행을 어떻게 보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좀 더 좀 나아질 수 있고, 이 흉한 것은 좀 피해가고 뭐 길한 것은 좀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의 형태로 갈 수 있는 것은 뭐 다음 뭐 앞으로 오는 시간에 유비출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목 기운이 없어요. 목 기운이 없다 그러면 목은 청색입니다. 청색의 옷을 많이 입는다거나, 또는 청이라고 하는 자체뿐만이 아니라 목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만약에 인성이다. 인성이 없어요. 인성이 없으면 인성을 채우는 방법은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 물론 이건 이제 물상법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없는 거, 예를 들어 제가 금이 없습니다. 금의 기운이 없어요. 그럼 금의 기운이 없으면 흰색 옷을 주로 입는다거나, 또는 금이 없으니까 크게 발성해서 책을 읽는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뭐 이러한 대안이 있는 그러한 것이 사실 명리학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안이 없는 그러한 명리학이나 참고사항 할 수 없는 그러한 명리학이라 그러면 굳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있는, 그것이 100% 작용을 했든 안 했든 대안이 되는 그러한 사항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인생 미래학으로서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기력이 이 세운에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 세운은 누구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간지이며, 이 간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갑을병정무기 경신 임계 일간의 재관 인식 비견이업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며, 이러한 재관 인식은 간지 즉 천간에서 오는 거하고 지지에서 오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또 그것이 오면서 강하게 작용하느냐 약하게 작용하느냐, 즉 합형충파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러한 것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이 바로 절기력이고, 이 세운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변화가 되는,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오는 그러한 간지에 따라서 나에게 재물도 될 수 있고 관도 될 수 있고 인성도 될 수 있고 신식상도 될 수 있고 비견급도 될 수 있는, 또 그 밑에 오는 이 글자가 나에게는 어떠한 살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지, 또 이 글자가 오면은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12운성으로 생해주는 기운은 수의 기운이요, 극을 해주는 기운은 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나한테 화가 재가 되는지 관이 되는지, 그러면 이 기운이 오면 그 기운이 떨어져서 재가 좀 작아지는 기운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수의 기운이 나한테 재가 된다면 자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왕성해 주기 때문에 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경자라는 글자가 한 의미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나가서 인문학적인 요소를 배워나가면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만 연구하고 공부하고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